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강의를 할 송경근이라고 합니다. 오늘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과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얘기는 소리와 공예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할 건데요. 소리의 원리 그리고 제가 해온 공예 이야기,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강연을 하기에 앞서서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릴게요. 저는 1974년에 태어났고요. 대금이라는 악기를 전공을 해서 국악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학교 생활을 하다가 군대를 갔다 와서 이제 1997년부터 본격적인 예술 창작 활동을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음악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룹을 만들었는데요. 월드뮤직 그룹 공명이라는 팀을 만들어서 지금 올해 23년째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년쯤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우연치 않은 계기로 공예를 하게 되었고요. 지금은 공예 작가로도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아주 귀한 분들을 만났습니다. 장애인 사물놀이 팀, 땀띠 팀을 어떻게 우연치 않게 지도를 하게 되어서 지금까지 이제 음악 감독으로서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리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소리에 대한 원리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이야기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는 보이지 않죠. 귀로 들을 수 있는 게 소리인데, 소리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면은 소리는 그냥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물체가 있으면은 거기다가 에너지를 주고요. 그리고 진동을 일으키고 그 진동이 파장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그 파장을 저희가 듣는 겁니다. 소리를 제가 보여드리면은 이런 겁니다. 주파수와 같은 건데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거를 설명을 해드리면은 소리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물체에 지금 운동 에너지를 제가 전달했습니다. 그러면 이 물체가 흔들리면서 공명 현상을 일으켜서 여기서 지금 뒤에 보시는 파장이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파장은 작아지면서 우리 귀에 들리지가 않겠죠? 다시 한번 제가 에너지를 주었습니다. 계속해서 에너지를 전달을 하면은 파장은 계속 만들어지면서 우리 귀에 들리게 되겠죠. 보이지는 않지만 여기서 이렇게 파장이 나오고 있어요. 순간 제가 센 에너지를 주면은 파장이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하면서 우리 귀에 좀 듣기 싫은 소리가 들렸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좋은 운동 에너지를 전달하면서 이렇게 좋은 소리를 만들어내면은 우리가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죠. 자, 제가 이 에너지를 강제로 멈춰 보겠습니다. 그럼 파장도 사라지면서 소리가 끊기겠죠. 네, 간단한 소리의 원리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소리는 처음에 운동 에너지를 통해서 만들어지기도 했지만 바람 에너지를 통해서도 만들어집니다. 제가 바람 에너지를 여기다 넣으면 소리가 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원리로 소리가 나는지 말씀을 드리면은, 바람 에너지를 제가 100을 넣으면은 50은 이 관을 따라서 들어가고요. 나머지 50은 여기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파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50%의 바람 에너지가 여기로 지나가면서 손가락으로 나오는 구멍을 막았다가 열었다 막았다 열었다 하면서 소리를 바꿀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멜로디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제가 멜로디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바람 에너지를 넣으면은 멜로디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파장이 나오는 구멍을 막으면서요. 이렇게 악기가 길어지면은 바람 에너지로 인해서 만들어진 파장이 낮아집니다. 왜냐하면은 들어갔던 파장이 나오는 길이가 길어지니까 나오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음정이 낮아지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연주했던 멜로디를 다시 한번 연주해 볼게요.
네, 음정이 낮아진다는 것은 도레미파솔라시도 시작할 때 도를 낮은 도라고 하고요. 끝날 때 도를 높은 도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음정이 낮아졌다는 것은 그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생각하시면은 음정이 낮아지는 게 그런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악기를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리코더가 이렇게 짧아졌어요. 그러면은 이 파장이 지나가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지면서 음정이 많이 높아지겠죠. 좀 전에 연주했던 거를 자 연주 다시 해볼게요. 음정이 얼마나 높아지는지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악기가 작아지니까 음정이 높아졌습니다. 이제 악기의 길이만 봐도 음정이 높고 낮고 이런 거를 여러분들은 상상할 수가 있을 거예요. 소리의 원리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멜로디를 연주하다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약간 바람이 순간 많이 들어가면은 삑 하고 음이 쑥 올라가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러면 저 사람 삑살이 났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면은 좋은 연주가 아니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악기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 악기는 리코더와 같은 원리의 악기지만은 바람이 많이 들어간 순간 오버톤이라는 전문 용어가 있는데 오버톤을 이용해서 소리를 내는 악기입니다. 바람 에너지를 넣고요. 여기서 파장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굉장히 딱 봐도 길잖아요. 음정이 낮을 겁니다. 일부러 오버톤을 내서 이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악기로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이번에는 정말로 낮은 음이 나는 악기를 소개할 건데요. 딱 보아도 이 입구에서 파장이 만들어지는데 이 파장이 저 밑으로 빠지니까 굉장히 낮은 소리가 나겠구나 이렇게 상상이 되실 겁니다. 이 악기는 호주의 전통 악기입니다. 디저리두라는 악기인데요. 이 악기가 얼마나 낮은 소리가 나는지 제가 한번 연주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디저리두라는 악기였습니다. 굉장히 낮은 소리가 나는 악기죠. 네, 제가 파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진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좀 특이한 악기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건데요. 이런 악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자, 이것도 악기인데요. 소리를 한번 제가 내볼게요. 좀 이상하죠? 소리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왜 소리가 안 나냐면은 공명 현상, 진동이 잘 안 만들어져서 그래요.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큰 북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큰 북이 있어요. 큰 북을 탁 치면 둥 하는 소리, 여음이 이렇게 긴 소리가 나죠. 하지만 어떤 사람이 큰 북을 가져왔는데 북통이 없고 가죽만 가져왔어요. 그 가죽을 치면은 퍽 하고 소리가 이렇게 끊깁니다. 왜냐면은 그 북통이 진동을 만들어내는 효과를 못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악기도 북통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어서 이렇게 소리가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공명 현상을 해줄 수 있는 북통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공간을 제가 찾았습니다. 어디냐면은 제 입 안이에요. 네, 입 안을 북통의 울림통 역할을 해서 소리를 낼 건데요. 입에 대면 소리가 납니다. 뛰면은 소리가 안 나죠.
입에 대면 네, 이 악기는 조아프라는 악기인데 입안에는 또 혀가 있잖아요. 혀를 앞으로 내밀면은 울림통이 작아지고 혀를 뒤로 빼면은 공간이 넓어집니다. 그러면서 소리가 미세하게 바뀌어요. 북통의 울림통을 크고 작게 해주는 역할에 따라서 이렇게 소리를 바꿔낼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공명이라는 것은 울림을 잘 만들어내야 되는 거에도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제가 이번에 소개할 악기를 한번 잘 봐주시면은 그 차이를 잘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이 악기는 아프리카에서는 칼림바라는 악기인데요. 여기 쇠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쳐주면 소리가 나는 악기입니다. 쇠가 길면은 낮은 음이 나고요. 쇠가 짧으면 이렇게 높은 소리가 나는 악기입니다. 제가 이 악기를 한번 연주를 한번 해볼게요. 굉장히 아름다운 음색을 갖고 있는 악기인데 조금 소리가 작아요. 그죠? 왜냐면은 딱 보셔도 울림통이 좀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음색은 있지만은 음량이 굉장히 적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울림통을 이렇게 만들어서 악기에다가 부착을 한 거예요. 악기 이름이 융가융가라는 악기인데요. 좀 전에 연주했던 악기랑 비슷한 원리입니다. 소리가 얼마나 커졌는지 한번 여러분들 들어주세요. 소리가 확실히 커졌죠. 네, 울림통이 있으니까 거기서 진동이 많이 만들어져서 파장이 더 크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악기를 보셨을 때 악기가 얼마나 울림이 잘 되어서 좋은 소리가 나는지도 음색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연극을 할 때 약간 재미있는 효과들, 그런 거를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악기의 원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제는 악기의 소리를 듣고 연극을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이 악기는 코로 바람 에너지를 넣어서 소리를 내는 악기입니다. 부엉이 소리가 나요. 그러면 아마 이 음색을 들으면은 밤이 되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밤이 된 것 같나요? 아니에요. 네, 연극을 시작할 때 밤이 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옆에서 이렇게 딱 부엉이 소리 내주면은 좀 효과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연극을 할 때 기차를 이렇게 한번 무대 위로 가져오 보고 싶은데요. 이 부부젤라라고 하는 응원할 때 쓰는 소리의 악기인데, 약간의 마이크와 속도를 이용해서 기차를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기차가 천천히 지나가는 기차입니다. 기차 지나간 거 같나요? 이번에는 조금 빠른 기차. 정말 빨리 지나가는 기차. 네, 이렇게 소리를 가지고 속도를 표현할 수 있는 기차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많이 보셨던 악기일 텐데요. 이 악기는 천둥 소리가 나는 악기예요. 썬더 드럼, 그리고 이게 스프링이거든요. 스프링 드럼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스프링이 흔들리면서 파장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서요. 왠지 지금 비가 올 것 같아요. 바깥에. 마이크를 이용하면은
천둥의 소리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프링을 이용해서도 다양한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자, 제가 진동을 멈추면서 파장을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 악기는 보셨을 것 같은데 원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저런 원리로 소리가 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거는 어떤 소리가 날 것 같으세요? 감이 안 오시죠? 네, 이 악기는 군인 100명이 발 맞춰서 걸어갈 때 그 소리를 제가 연구해서 만든 거예요. 직접 이렇게 오랜 시간 톱으로 잘라서 이렇게 만든 건데 행진을 하면은 호루라기가 있어야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소리를 듣고 상상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군인들을 한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네. 네. 이 악기는 신기해요. 박소리가 나오네요. 이 악기는. 네. 연극할 때 한 장면에서 많은 군인들이 달려오는 그 장면이 있었어요. 그때 조명에서는 군화를 비춰주고 그리고 옆에서 연주자가 이 악기를 이렇게 연주를 했어요. 관객분들은 소리 듣고 지금 군인들이 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었던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조금 특이한 악기인데요. 이 악기는 영국에서 누가 개발을 한 악기인데요. 시위할 때, 정부에 시위를 할 때 자기 목소리를 잘 안 들어주니까 주목을 받기 위해서 만든 악기예요. 이걸 돌리면 시끄러운 소리가 납니다. 정부는 우리에게 빵을 달라 막 이렇게 시위를 하는데 잘 안 들어주니까 100명이서 이거를 돌리면서 행군을 했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무슨 소리가 나니까 쳐다보고 저 사람들이 저런 걸 요구하고 있구나 해서 영국에서 누가 개발한 악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팔같이 생긴 재미있는 악기인데 이 안에는 프로펠러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재미있는 소리를 내요. 또. 소리의 원리에 대해서 그리고 재미있는 이야기 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제가 이번에 마지막으로 하나 보여드릴 것은 소리가 하나가 있잖아요. 두 가지 소리가 동시에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보통 화음이라고 표현을 하죠. 네, 화음으로 소리를 낼 수 있는 악기를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두 가지 소리를 동시에 내면서 표현할 수 있는 악기입니다. 네, 중국에서 온 악기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메인 멜로디를 연주할 수 있는 이 부분 그리고 화음이 날 수 있는 부분. 네, 호러스라는 악기예요. 재밌죠? 화음을 낼 수 있는 관악기가 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소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드렸는데요. 뒤에 이제 이 소리의 원리를 제가 알게 되었고 연구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부터 제가 할 이야기는 공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네, 공예와 소리가 만나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송운이라는 작은 악기가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그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어서 이제 제가 해왔던 공예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공예에 대한 정의가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실용적 가치와
미술적 가치를 가진 공작에 관한 기법 또는 조형예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요. 일상 용구를 아름답게 만드는 일. 누구나 만드는 걸 좋아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특히 일상 용구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는 일 누구나 좋아하실 것 같은데, 저도 이 공예를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우연한 계기에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뒤에 보시는 사진 보이시죠? 제가 대금을 전공해서 저는 항상 대나무를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인터넷에 누가 이렇게 일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조명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소재가 대나무예요. 그래서 나도 이거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데 라는 생각에서 하게 된 것이 공예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방을 하려고 대나무를 사다가 작업을 하는데, 아주 어렸을 때 대학교에 들어가서 아는 지인 장인이셨어요. 그분을 만나서 제가 만들었던 겁니다. 과자 같은 거를 올려놓는 접시인데요. 나무예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전기톱만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분은 전기톱만 가지고 이런 것들을 만드시는데, 보통 공예라고 하면은 기계로 깨끗하게, 사포로 깨끗하게 이렇게 만드는 걸 상상하실 텐데, 전기톱으로 이렇게 우둘투둘하게 거치게 만든 다음에 작품이 이렇게 나왔을 때 그 질감이 저는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런 걸 좋아했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래서 제가 대나무를 사서 나만의 질감을 그때 기억을 더듬어서 한번 표현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작은 3mm 글라인더 드릴로 이렇게 대나무 겉표면을 벗겨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마치 하얀색 도화지에 검은색 펜으로 전체에 검정게 칠하는 느낌으로 막 긁어서, 여기 보시면은 겉표면이 떨어진 게 보이시죠? 네. 이게 저만의 표현 방법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대나무에 어떤 타공을 해서 이렇게 작품을 좀 만들어 보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드릴을 구멍을 뚫고, 지금 요게 3mm 드릴로 이렇게 정교하게 긁어내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처음으로 만든 작품이 바로 뒤에 보시는 이 작품인데요. 아까 모방, 제가 약간 어떻게 보면 모방인데요. 대나무를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빛을 나오게 해서 만들었던 작품. 그리고 이거는 제 두 번째 작품인데요. 제목을 한방눈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대나무에 사실 타공을 한 이유는, 대나무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갈라져요. 갈라지는 그 성질을 저는 대금을 전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드릴로 뚫고 칼로 깎고 다듬었는데, 며칠 지나고 나니까 대나무가 이렇게 딱 깨져 있는 거예요. 대나무는 자연 소재이기 때문에 건조가 되면서 이렇게 갈라지는구나. 그거를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라지는 힘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타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타공을 하면 할수록 갈라짐이 덜하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초기에는 좀 작은 작품 위주로 만들었는데요. 초기에 만든 작품은 이겁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은 몇 개 가져와 봤어요. 제가 한번 불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세요? 작은 작품 하나하나 만들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행복하고. 요거는 오르골이에요. 오르골을 돌리면 아이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르골을 넣어보기도 하고, 아이들이 책 볼 때 쓰는 독서등, 주로 이렇게 가족들이 쓸 수 있는, 일상에서 쓸 수 있는 조명을 생각하면서 만들게 되었고요. 다 이렇게 좀 작은 작품들을 위주로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작품을 이렇게 또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두 번째로 또 아주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제 사진을 보고 현대미술관의 한 큐레이터 분께서 연락을 주셨어요. 일산 킨텍스라는 곳에서 UN 공공 포럼이 아주 크게 열리는 그런 행사인데, 로비에 현대미술관 작가 작품들을 이렇게 잘 전시를 하려고 하는데, 제 작품을 하나 전시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정말 어떤 작품을 만들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국악을 전공을 했잖아요. 뒤에 보시면은 우리나라 전통 악기 중에 생황이라는 전통 악기가 있습니다. 그 생황을 연주하는 모습을 보고 그 형상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전체 모양을 생황의 모습, 가까이서는 제가 정말 한 땀 한 땀 뚫어가지고 물고기들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작품을 만들어서 이제 전시할 생각에 3달 동안 작업을 했던 것 같은데, 그때 막 굉장히 더울 때 시작을 했는데, 더워도 더운지 모르겠고 추워도 추운지 모르겠고 정말 몰입해서 굉장히 어떠한 일을 한 아주 좋은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를 이렇게 하게 되었고요. 이 작품은 또 이렇게 아이가 딱 보더니 바다라는, 저는 바다를 생각하고 만든 건데 아이가 보더니 아, 물고기 나라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 나라 시리즈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전부 다 이제 물고기 나라 시리즈의 한 일환으로 만든 작품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공공 포럼에 전시했던 작품인데요. 대나무를 김밥 자르듯이 이렇게 가로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쌓았던 작품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작은 샘플을 만들어서 왔는데 보이세요 여기? 네, 실제 전시는 이거보다 한 5배 정도 큽니다. 그리고 그 안에 불을 넣어서 전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만의 공예 이제 디자인에 등록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디자인 등록을 한 작품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물고기 나라. 네, 이렇게 물고기들을 2mm 작은 드릴로 한 땀 한 땀 뚫어서 만든 작품을 디자인 등록 1호로 올리게 되었고요. 이 대나무 등은 여기 앞에 비춰지고 있는 저 조명인데요. 그 애니메이션 월이를 보고 영감을 얻어서 만든 작품인데 이름을 안녕이라고 이름을 지어줬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디자인 등록을 하게 된 작품입니다. 그래서 아주 우연치 않게 공예를 하게 되었고 작품을 팔게 되었고 전시를 하게 되었고 이렇게 디자인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음악으로서 이렇게 채워지지 않았던 부분들, 제가 공명 활동을 15년 막 이상 하다 보니까 굉장히 관객분들이 쳐주시는 박수가 어느 순간부터 감사함을 제가 좀 덜 알게 되고 다른 이상한 매너리즘에도 좀 빠지게 되고 뭔가 이거를 탈피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했는데 이 공예를 통해서 그런 거를 얻게 되고 이제 무대의 소중함도 알게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더 열심히 해서 이번에 한번 대회를 한번 나가보자. 그래서 담양에서 대나무 공예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한번 작품을 내봤는데 감사하게도 금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상금도 받고 그리고 네 담양에 가면은 박물관이 있어요. 예, 거기에 제 대나무 조명을 이렇게 전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작품을 이렇게 만들다가 공공미술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제 작품을 와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에 이렇게 설치가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우연치 않은 기회에 지금 사진에 보시는 장소는 대학로에 있는 아르코 예술극장입니다. 빨간색 벽돌로 지어진 굉장히 역사가 있는 건물인데 그 건물 로비에 정문에 딱 들어가면은 바로 위에 비상구가 있어요. 그 비상구 바로 옆 공간에는 굉장히 많은 먼지들이 아주 쫙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저기다가 아름다운 빛을 나올 수 있는 구조물을 만들면은 참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비상구를 주변으로 이렇게 대나무 조명을 설치를 했더니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업을 좀 많이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미라이미술관에서 처음으로 개인전을 하게 되었는데 대나무 안에 작은 물고기를 그동안 여러 개를 만드는 작업을 해왔었거든요. 이번에는 대나무를 좀 엮어서 큰 물고기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5개의 대나무를 엮어가지고 이렇게 큰 물고기를 이렇게 표현을 해보기도 하였고요. 대나무를 이용해서 조명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좀 아이들에게 동심을 줄 수 있는 구조물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대나무 그네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전시장에 와서, 전시장은 항상 조용히 해야 되고 경건해야 되고 막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즐거운 곳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대나무 그네를 만들어 놨더니 이렇게 아이들이 와서 이렇게 타고 가더라고. 많이 이렇게 타는 것은 아니지만 대나무로 만들어진 구조물에 앉았다라는 것에서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만들어 보게 되었고요. 앞에 사진에서도 있지만은 요 앞에도 제가 지금 전시를 해놨는데요. 이 작품은 켜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대나무를 세로로 이렇게 켜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정말 대나무 잘라놓은 거 조그만 나무 보이시죠? 거기 대나무 잘라서 넣어놨고요. 이걸 뒤집으면은 이렇게 한지가 붙어 있는 그 아크릴을 통해서 이렇게 빛을 비추게. 네, 그래서 불을 켜다, 대나무를 켜서 넣다 해서 물고기 나라 시리즈 대신 이제 켜다라는 시리즈로 이렇게 요즘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대학로에 있는 이음 갤러리에서 전시했을 때 이 켜다를 굉장히 여러 개를 만들어서 전시를 한 건데요. 제 작품의 컨셉이 대나무 물고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물고기들이 이렇게 헤엄쳐서 다니는 모습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나무를 이용해서
이번에는 어른들이 좋아하실 수 있는 구조니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대나무로 의자를 한번 만들어 보자. 대나무로 이렇게 의자를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앉을 때마다 대나무가 부딪히는 소리가 나요. 그닥그닥그닥그닥. 근데 그 소리를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시장에 이제 전시할 때마다 이 대나무 의자를 항상 전시해서 앉아서 좀 쉬셨다 갈 수 있게.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작품은 저기 보시면은 오른쪽에 제가 오늘 가지고 왔는데요. 보시면은 대나무 안에 이렇게 물고기들이 헤엄치는 모습이 보일 겁니다. 이제 제가 창작 활동을 해온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1997년도에 제가 우연치 않은 기회에 공명이라는 팀을 만들게 됐습니다. 근데 처음에 그래 팀 활동을 한번 해보자 해서 공명팀을 만든 건 아니었고요. 학교에 전통음악 연주회가 있었어요. 교수님께서 부르시더니 이번에 타악 합주곡을 만들 건데 한번 만들어서 한번 올려보지 않겠느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곡을 만들어서 올렸어요. 제목을 공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계기가 되어가지고 팀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팀 활동을 하면서 많은 음악도 만들지만은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 뭐냐면은 대나무로 악기를 저희가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만들어서 연주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게 다 대나무잖아요. 대나무를 여기 쇠판에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소리를 내는 악기입니다. 라이브 연주 실황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모습을 보지 마시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서 음악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나무가 길면은요 음정이 낮은 소리가 나고요, 짧은 대나무는 높은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대나무 살을 붙여가지고요 대나무끼리 부딪히는 소리도 중간에 들으실 수가 있어요. 착착착 하는 소리가 날 거예요. 네, 그래서 길고 짧음에 따라서 음정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중간에 지금 도레미파솔라시도 도시라솔파미레도가 들렸을 거예요. 이제 뒷부분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4명의 연주자가 2개의 대나무를 들고 8개를 치면서 음정이 있으니까 화음이 있겠죠. 그 리듬이 있겠죠. 네. 저 악기를 만들고, 사실 저 악기도 우연치 않게 만들게 됐습니다.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대나무를 사와서 북에다가 이렇게 붙여가지고 북을 치다가 대나무를 치면 딱딱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효과를 보려고 사와서 이렇게 놔둔 거를 누가 이렇게 땅에 치니까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악기를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다 해서 악기를 만들게 되었고요. 그리고 저 악기는 저희 팀 이름과도 같아요. 공명이라는 악기입니다. 악기 이름이 공명이에요. 그래서 공명이 공명 악기를 가지고 재미있게 논다라는 뜻에서 공명유희라고 이름을 붙여줬고요. 굉장히 오래전에 만들어진 악기예요. 지금 중학교 2학년 음악 교과서에 저희 공명팀의 소개와 이 악기가 같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는 여기 보시면은 뭐가 있잖아요. 처음에는 대리석을 올려놓고 그 위에 수건을 싸가지고 대리석을 치면서 연주를 했어요. 그런데 대리석이 쪼개지더라고요. 대나무의 그 힘 때문에. 그래가지고 깨지지 않는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쇠판을, 깨지지 않잖아요. 쇠판은요. 그래서 쇠판에다가 헝겊에다 이렇게 싸가지고 연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명팀이 굉장히 많은 공연을 했어요. 그래서 재미있는 일화를 말씀드리면은 공명팀이 해외 공연을 많이 갔었거든요. 해외 갈 때 꼭 저 대나무 악기, 공명 악기를 가지고 와서 저희가 연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해외 나가서 들어올 때 항상 저희들은 일반 분들과 같이 못 나오고 따로 나와야 됐어요. 왜냐면은 저 쇠판을 갖고 다니니까요. 불러가지고 이게 뭐냐고, 야, 이건 악기입니다. 그랬더니 이게 무슨 악기냐, 쇠판 아니냐, 이거 무기 아니냐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다 풀어가지고 막 소리 내면서 연주하고
그렇게 통과가 되고 또 다음에 해외 공연 갈 때 또 올 때 다른 분이 또 불러서 또 이렇게 보여주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저한테 저희 공명팀에 아주 좋았던 영광을 줬던 그런 악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명팀 활동을 하면서 창작을 저희가 음악도 만들지만은 이렇게 다양한 소리 창작물을 많이 만들었는데 이번에 소개할 작업은 통일 피아노라는 작업입니다. 네, 통일을 염원하면서 기획이 됐었는데요. 정말로 38선의 그 오래된 철책선 있잖아요. 그걸 뜯어와서 피아노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서 연주를 하면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무슨 모 기업에서 이 행사를 기획을 하셨는데 악기를 만드는 팀을 검색을 하다 저희 팀을 이렇게 찾으신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말 저희가 2대를 만들기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먼저 그랜드 피아노를 한 대 사서 다 분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국방부의 허락을 받아서 38선 철책을 잘라 온 거를 가지고 저렇게 연결을 하게 되었죠. 소리가 날까요, 안 날까요? 저희도 처음에 이게 날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철사가 이렇게 길게 있으면 소리가 나겠지만은 여기 보시면은 가시가 있어요. 그러면은 피아노의 원리가 이렇게 현을 때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공명 현상에 의해서 울리면서 이렇게 파장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중간에 가시가 그 울림을 다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쇠가 있으면 소리가 안 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 철조망을 달아서 당겨서 소리를 내봤더니 소리가 나더라고요. 한번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통일 피아노라는 검색어를 한번 넣어 보시면은 공명팀이 저렇게 철조망을 가지고 피아노를 만들어서 연주를 했단 말이야. 굉장히 놀라우실 겁니다. 한번 찾아봐 주시면은 고마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작업을 하고 나서 2대를 더 샀어요. 그래서 통일 피아노를 2대를 만들어서 하나는 도라산역에 하나는 시립미술관에 이렇게 전시를 했던 그런 프로젝트를 저희가 또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기억으로 얼마 전에 공명팀이 통일 양금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정말 또 국방부의 도움을 받아서 철조망을 뜯어서 이번에는 정말 소리가 나는 악기로 만들어야 되니까 중간에 가시는 한번 빼보고 그 정말 철책선을 이용해서 저희가 악기를 만들었는데요. 한번 연주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네, 악기 같죠? 네, 굉장히 종소리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통일 양금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게 됐습니다. 그리고 공명 활동을 하면서 뒤에 보시는 악기는 대나무로 만든 훈이에요. 스페이스 뱀브라고 저희가 공명팀이 이렇게 창작 그 작품을 만들고 있는데 제가 국악을 전공을 했는데 교과서에서 흙으로 만든 관악기 훈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한 번도 연주되는 거 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 악기는 명맥이 끊겨 있는 악기구나. 국립국악원에 이렇게 문묘제례악이라는 곡을 연주할 때 한 번씩 이렇게 연주하시는 걸 봤는데 소리가 잘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무슨 악기인가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악기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나무를 좋아하니까 대나무를 잘라서 훈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는 부분 그리고 손가락으로 막는 부분. 굉장히 따뜻한 음색을 갖고 있어요. 네, 이렇게 따뜻한 바람을 넣어서 아주 굉장히 작은 소리가 나는 악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연 때 이렇게 계속 연주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제 어떻게 보면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강연의 제목이 소리와 공예 그리고 악기 송운으로 피어나다가 이제 부제목인데 이게 바로 오늘 악기 송운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여태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끌고 왔던 것 같은데 여기 앞에 몇 개가 두 개가 보이세요? 네, 제가 대나무로 훈을 만들어서 연주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악기를 개량하려고 복원을 하려면은 그 악기 장인분과 좋은 연주자가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굉장히 오랫동안 상의를 해야 어떤 악기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연주할 수 있는 달란트도 있었고 어떤 만드는 공예적인 달란트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우연치 않게 제가 훈이라는 악기에 관심이 있었는데 계기가 있었어요. 대나무로만 만들어서 연주를 하다가 우연치 않게 이 악기는 1116년 중국에서 넘어온 악기니까 중국에도 이 악기는 있겠다 해서 검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중국에는 이 악기가 많이 발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러웠어요. 그런데 악기의 이름을 검색해 보니까 우리나라 제가 알고 있던 훈 이름이 똑같은 거예요. 중국의 국악기도 훈이고 우리나라의 국악기도 훈이에요. 중국은 발음 때문에 순이라고 불리는데 순간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느낌 같은 게 있었어요. 중국에서는 이렇게 연주를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명맥이 끊겨 있는데 굉장히 좀 속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나무로 훈을 만들 게 아니라 정말 오리지널 훈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종로에 가면은 관광 상품으로 만들어진 훈이 있어요. 음정 이런 걸 고려해서 만든 게 아니라 그 악기를 사서 그 도자기에다 구멍을 뚫는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을 한 방울씩 떨어뜨리면서 구멍을 뚫어서 멜로디로 연주할 수 있는 악기를 만들자. 저기 보시면은 이 악기는 지금 박물관에 있는 악기예요. 네.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 제가 새로 만든 송운이라는 악기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악기를 만들어서 악기 특허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존의 5개의 구멍에서 새롭게 6개, 6번째 구멍을 제가 찾았어요. 그래서 멜로디를 연주할 수 있게 그리고 우리나라 음악을 온전히 표현할 수 있게 그리고 옛날에 우리나라의 악기가 갖추었던 5개의 구멍을 그대로 간직하면서 새롭게 개량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렇게 찾게 된 겁니다. 제가 한번 음색을 한번 들려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소리와 공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훈이라는 악기를 만들고 좀 알리고 싶었어요. 아까 제가 컨텐츠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많은 초등학교 학생들이 학교에서 오카리나를 불고 있어요. 근데 흙으로 만든 관악기는 오카리나 말고 기억나시는 악기는 없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중국의 훈도 많이 모르실 거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 흙으로 만든 관악기는 오카리나하고 훈, 중국의 훈, 우리나라의 훈 이 3개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귀한 악기예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한 어느 이제 주제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예술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예술할 수 있는 계기와 동기와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에 제가 음악을 전공을 했지만 이 도예를 통해서 도예가 아니라 그 공예를 통해서 제가 아까 추운지도 모르고 더운데 더운지도 모르고 그런 경험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께도 예술적인 일로 인해서 이런 경험을 한번 해봤으면 하는 그러한 일이 여러분들께도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제가 좀 한번 찾아봤는데요. 네, 82세 할머니가 컴퓨터를 배워서 그 노인분들만을 위한 게임을 만드셨대요. 앱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여기 할머니들은 지리산 밑에 있는 마을의 할머니들이세요. 그런데 한평생 농사 지으시고 자식들 키우시고
이렇게 지금 이제 노년을 맞으셨는데 이제 지금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신 거예요. 글을 쓰고. 그래서 마을에 있었던 이야기를 글로 쓰고, 그래서 책을 내신다는 목적으로 이렇게 모여서 즐겁게 이렇게 그림 그리시고 글 쓰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 책을 제가 읽어봤는데 그 소년 소녀가 만든 건지 알았어요. 네, 그 감성이 책에서 이렇게 고스란히 전달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은 미용사세요. 가위를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미용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가위, 칼 이런 거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시게 된 것 같아요. 다마스쿠스라는 굉장히 만들기 어려운 칼입니다. 어떤 칼이냐면요, 쇠를 달궈서 이렇게 때려서 칼을 만들잖아요. 이 칼을 접어서 또 때리고 또 달궜다가 또 접어서 때리고, 이거를 몇백 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칼보다 몇십 배가 아주 튼튼한 칼을 수작업으로 만드시는 건데, 미용업을 30년간 해오셨지만 이 활동을 하시기 위해서 대장간을 직접 만들어 가지고 지금은 칼을 만들어서 굉장히 매니아 분들이 많이 이렇게 찾는 그러한 굉장히 장인이 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누구나 이런 일상에서 다른 예술적인 그런 소재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봤고요. 앞으로도 소리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만들었던 송운이라는 귀한 결과물 많은 분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활동을 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 장애인 친구들 그리고 장애인 연주자들 기회가 되면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계속해서 돕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 자리 함께 하시지는 못했지만 많은 분께서 질문을 좀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좀 몇 개 뽑아서 읽고 말씀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네. 왜 대나무를 악기 소재로 선택하셨나요? 사실 대나무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건 아니었고요. 대나무를 항상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연치 않게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했던 것 같아요. 대나무 공예. 만약에 제가 다른 걸 갖고 있었으면 다른 걸 가지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이분은 음악하는 공예가와 공예하는 음악가라는 타이틀이 있으신데 어느 타이틀이 더 애착이 가시나요? 네, 저는 음악하는 공예가가 더 사실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음악을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네, 사실 공예하는 음악가도 좋은데 음악하는 공예가 사실 좀 더 애착이 가는 것 같고요. 한두 개만 더 뽑아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우락 페스티벌에서 공명 공연을 보았는데 참 인상적이었어요. 혹시 공명을 더욱더 널리 알릴 수 있는 전용 극장을 계획하시는 건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또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전용 극장 너무 좋죠. 네, 꿈만 같습니다. 진짜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데 열심히 활동하다 보면 전용 극장은 아니더라도 굉장히 이렇게 많은 분들과 만날 수 있는 그런 일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네, 코로나로 많이 지쳐 있는데 언제나 우리 음악을 널리 알려주세요. 힘내시고 감사합니다. 이런 글 남겨주셨고요. 하나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네. 공명, 공간 서리서리, 사물놀이 땀띠. 잠은 언제 자나요? 힘들지 않으신지. 네. 사실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공연이 많이 없어져가지고 네, 그렇게 힘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정신적으로 좀 힘들죠. 공연이 없는데도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많은 음악하는 동료들이 정말 애타게 이렇게 작품을 만들었는데 공연을 못하게 된 모습, 그리고 많은 이제 기획하시는 분들도 공연을 이렇게 못하는 모습, 공연 기획하시면서도 힘드신 모습, 이렇게 사실 너무 안타깝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잘 종식이 돼서 예전처럼 공연할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무대의 소중함과 관객 한 분 한 분의 소중함, 그리고 관객 한 분 한 분의 박수가 얼마나 소중한 일이었었는지 진짜 새삼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일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쪼록 빨리 잘 종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소리와 공예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 이야기를 좀 여러분께 드렸는데요. 부족한 점이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